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3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오늘 뉴스에 두 사람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최서원,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최순실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다 하는 뉴스입니다. 또 하나는 여배우 김부선 씨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유세하면은 꼭 따라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두 여성의 원한을 느끼게 합니다. 최서원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최근의 대장동 특혜 사건을 비판을 하면서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적용되었던 경제공동체 법리 등이 대장동 사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공정하다는 취지로 조선닷컴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 최서원 씨는 공익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을 가지고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 아니냐. 혼자 깨끗한 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를 경제공동체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취업시켰다. 즉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업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본인은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을 받았다. 이 돈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차입한 473억 원 중 100억 원인데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 재단에 출연된 돈을 뇌물로 몰아 경제공동체로 뇌물죄를 씌우는 게 이 나라였다. 화천대유 사건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화천대유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내 이름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내 이름을 거론하면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이어서 박영수가 왜 돈을 받았는지, 왜 특검 단장에 발탁되었는지 참 우연이라 하기에는 필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는데 또다시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다. 이어서 최 씨는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화천대유 같은 돈벼락 잔치가 났는데 마땅히 관련자들은 탄핵되어야 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경찰에서 첩보를 받고도 뭉개고 친정권 검찰의 수사를 누가 중립적이라고 보겠는가.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유치원 20년 하며 마련한 건물까지 빼앗고 저에게 징역 18년 선고하더니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은 것 같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것과 관련해서는 안민석 의원은 뭘 잘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300조 은닉재산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알고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이 안 의원은 최 씨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 씨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최근 패소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그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전부 국민들의 허리를 졸라매던 시기에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돈을 개인인 저에게, 그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주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사과는커녕 황소를 한다. 안민석 의원은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왜 진실을 밝히라는 소리를 못하는지 묻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7일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서를 받았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재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의료과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여성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밝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미신 논란에 자신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다. 무속인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은 저를 무슨 구판이나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을 홀린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과 비선 실세다 이렇게 지목되었던 최서원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이었습니다. 청주 여자고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이 뇌물은 흔히 제3자 뇌물이라고 그럽니다. 제3자라는 뜻은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본 거죠. 여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공익재단에 출연한 돈은 절대로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박근혜 두 대통령이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인으로부터 그리고 최서원 씨로부터. 그런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최서원 또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재단 돈도 두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괴상한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22년. 그러니까 평균 수명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라는 이런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박영수 당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최순실 박근혜에게 적용됐던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공평하게 단죄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